본 영상의 저작권은 더마스터 영어발전소 학원에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퍼가기 혹은 캡처와 같은 불법적 활용은 민형사상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여러분, 언어는 힘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힘이 있는 우리 언어의 뿌리를 찾아서 가보겠습니다. 이 지문의 유형은 요약입니다. 요약. 요약은 글의 주제를 요약한 거겠죠. 그래서 하단 먼저 저랑 살펴보시고 여기 본문 맞춰보겠습니다. 누가 말하냐 하니까 historical linguistics. 자, 역사 언어학을 말하네요. linguistics라는 걸 잘 보십시오. linguistics. 우리 linguistic까지 쓰면 형용사로 언어의라고 표현됩니다. 언어의. 여기에다가 s를 붙이면 우리 언어학이 되죠. 학문을 표현할 때 s 붙이는 거 좀 유념해 주세요. 학문할 때는 s 붙이는 거. s가 붙었다고 해서 복수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저 s가 학문을 말하는 거예요. 학문. 단수동사 이즈오네요. 자, 역사 언어학은 역사 언어학은 similar 닮았다. genetics 여기도 지금 s가 붙죠? 유전학이 되겠네요. 언어학과 유전학은 닮았다. 어떤 부분이 닮았나? 이런 부분에서 닮았대요. 방식이 닮았습니다. 방식이. 무슨 방식이 닮았나? 하니까 언어학은 트레이스 백 추적 거슬러 올라가네요.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냐? earlier ones 옛날 원즈로. 그 원즈가 어디 있겠습니까? 스테이지지게 되겠죠. 그래서 옛날 무대, 옛날 시대로 트레이스 백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A를 추적할 수 있는 게, A를 확보할 수 있는 게 언어학이에요. 그런 점에서 유전학이랑 닮은 거죠. 그러니까 유전자도 예를 들면 제 머리털이 이렇게 꼬불꼬불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유전학처럼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누가 꼬불꼬불했나 해서 아빠가 꼬불꼬불했나, 엄마가 꼬불꼬불인가, 뭐 할머니 꼬불꼬불, 할아버지 꼬불꼬불 이런 식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저 A를 추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점이 닮았네요. 그런데 닮은 점도 있지만 번 나와서 다른 점도 있습니다. historical linguistics 역사 언어학은 genetics랑 다릅니다. 디펄지예요. 동사라서 끝났어요. 근데 그 뒤로 인댓이 보이죠? 이거 제가 오늘 수업할 때 했습니다. 인댓 여러분들 아시기에 관계대명사 that 앞에 전치사가 못 오지 않나? 라고 하시는데 that은 여러분 관계대명사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that은 종속접속사의 할아버지입니다. 시조급. 명사에도 보이고 형용사에도 보이고 부사에도 보입니다. 그렇죠? 명사랑 형용사는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완전하냐 불완전이냐. 혹은 형용사는 신관계대명사 WH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명사랑 완전한 부사를 어떻게 구분하냐 했을 때 명사는 그대로 보존하고 부사는 부사가 수식을 하죠. 그래서 so that이라는 애가 올 수도 있고 인댓도 마찬가지입니다. so that, 인댓 이런 애들이 얘가 부사인 걸 표시해주는 장치입니다. 보셨죠? 그래서 이 인댓은 6번 부사절 접속사로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 붙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in which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인댓은 한 단어예요. 뭐뭐라는 점에서. 자, 그녀는 여성이라는 점에서 남성보다 좀 힘이 없을 거야. 물리적으로 힘이 없을 거야. 이런 표현인 거죠. 힘이 없을 거야가 주된 내용이고, 모모라는 점에서, 그녀는 아기라는 점에서, 어린 아이라는 점에서 힘이 없을 거야. 이렇게 쓰는 겁니다. 2차 내용이죠. 부사절, 접속사. 자, 그러면 그들이 어떤 점에서 다른가 했더니
언어학은 뭘 사용하냐? 사용한대요. 그래서 B라는 어떤 전체 군집 엔터티를 쓰네요. 각 단계마다. 유전학은 그렇지 않나 봐요. 그래서 어떤 단계냐 했더니 from which. 여기는 전치사의 관계대명사예요. 이럴 때 from 대서 쓰지 말라는 얘기죠. from which가 꾸미죠, 앞에 거를. 그래서 descendants, 후손들이 originate, 발생했어요. 후손들이 태어나는 단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90년대, 2000년대, 뭐 2010년도 이런 식으로 2020년도 이런 식이 있겠죠? 각 단계, 그 단계마다 후손들이 originate, 태어날 건데 그 태어나는데 거기서 B라는 어떤 완전체, B라는 독립체를 사용한답니다. 언어는 자기들이 태어날 건데 각 단계마다 1990년대 언어가 있겠고 2000년대 언어가 있겠죠. 2010년도 언어가 있겠습니다. 뭐 옛날에는 뭐 있습니까? 막 너 옛날에는 캡이야 이러면서 썼어요. 캡이야 막 이렇게 짱이야 이런 말도 있죠. 짱이야 이렇게 짱 쩐다 막 이렇게 쩐다 헐 막 이렇게 오진다 막 이런 식으로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의 B라는 어떤 완전체를 씁니다. 언어학은. 자, 거기서 그 내용을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문 정말 중요한 지문이에요. 이거는 우리 평가원 예상 기출문제입니다. 여기 번호 옆에다가 막 왕별표를 막 합시다, 여러분. 반드시 나올 거예요. 이런 거는 무조건 시험입니다. 이런 거. 이런 게 나와야 되지 다른 게 안 나옵니다. 이런 거 나오지. 자, 처음 내용 가보겠습니다. 역사 언어학자들이 공부하겠죠. 스터디. 뭘 공부하냐? 언어학자니까, 링귀스트들이니까 랭귀지를 공부하겠죠. 어떤 언어를 공부하냐? 했더니 오늘날 사용되어지는 언어. 오늘날 현대 언어를 얘네들이 연구를 해요. 연구하고 그렇게 연구하니까 뭘 알아내지 않겠습니까? 연구해서 make estimate, 뭔가를 추정합니다. 추정해 보는 거예요. 역사니까 과거를 더듬어 가겠죠. 뭐에 관해서 ancestral language, 조상 언어, 옛날 언어겠죠. 그래서 옛날 언어를 추정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떤 옛날, 어떤 선조 언어냐 하니까 전치사에 관대 왔어요. 여기다가 from 대는 안 되죠. 네. 구 관계대명사는 대시고 신 관계대명사가 위치입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변화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나이 든 사람들은 변화가 싫어서 전치사 만나는 걸 거부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효율성을 위해서 이걸 취합을 하죠. 그래서 대수는 안 됩니다. 자, 이제 이때 from which가 이 랭귀지를 꾸미죠. 그들이 후손된 조상 언어. 이때 그들 누굽니까? 오늘날 언어겠죠. 오늘날 언어가 막 나왔어요. 오늘날 신생 언어들이 태어난 거죠. 자기들이 후손될 거니까. 신생 언어, 오늘날 현대 언어가 후손된 조상 언어.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이들이 공부해가지고 이제 알게 됩니다. 가능한 한 장소에서 분사절인데 압축되네요. 분사 구문으로. 가능한 곳에서 또 그들은 가능하다면 가능한 장소에서 언어학자들은 또한 뭐 합니까? 뭐 연구하겠죠. work from. 뭐로부터 공부하겠습니까? 그들이 뭐로 연구하겠습니까? 쓰여진 기록, 이제 역사 기록이 있겠죠. 역사 기록. 어떤 언어를 보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록인데, 어떤 언어냐 하니까, 초창기, earlier, 옛날 시대, 타임은 셀 수 없는 불가산 명사인데, s가 붙으면 복수 형태로는 시대를 말합니다. 타임즈는 혹시 또 몇 배, 몇 번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시대가 되겠죠? 옛날 시대. 옛날 시대의 언어들의 기록이 있겠죠, 기록이. 그래서 그런 기록을 보고서 이들이 이제 파악해 간다, 이렇게 옵니다. 자, for linguist 뭐예요? 언어학 입장에서 본다면 언어학의 경우에 있어서라는 표현이겠네요. 언어학에 있어서라는 표현이에요. 이때
우리 여기 as for가 있어요. 여러분, as for는 regarding이랑 같습니다. 무엇 무엇에 관하여라는 전치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유전하게 관하여 라기보다는 이 as는 여러분 제가 이 본문 공부하기 전에 제가 짜투리로 문법 영상 잠깐 올렸습니다. 그거 반드시 선행하십시오. 보십시오. 그거. 네, 이 as는 어디서 왔냐? 얼소에서 옵니다. 얼소는 또 투라는 것에서 왔죠. 얼소에서 쏘라는 애가 오고 여기서 온 애가 as예요. 그래서 얼소의 기본 뜻이 뭡니까? 는이죠, 는. 그래서 는입니다, 는. 다른 말로 하면 for linguistics, for genetics 이거를 as로 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언어학의 경우 유전학의 경우처럼 마찬가지로 같은 것처럼 유전학과 같이 언어학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어학에서 우리는 뭘 추정할 수 있냐면 현재 데이터가 뭐겠습니까? 지금 현재 쓰이는 언어 되겠죠? 현재 쓰이는 언어가 주는구나. 우리에게 뭘 줘? 렘넌츠 잔염. 어떤 자취죠. 우리 발 자취할 때 자취. 흔적. 그래서 흔적을 주는구나. 현재 언어가 어떤 흔적을 줍니까? 옛 공동체, 옛 언어의, 옛날 것의, 옛 조상의, 우리 조상들의 공동체에 흔적을 준대요. 어쨌든 현재 걸로 옛날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역사 언어학자들이 스터디하는 방식이겠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슬슬 A가 답이 보여야 됩니다. A가 보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 벗이 제가 볼 때는 요 벗 같네요. 여기 벗이 여기 벗 같죠? 그리고 우리 여기 벗 앞에 기준으로 역사 언어학은 닮았다, similar. 누구랑? 유전학이랑 닮았잖아요. 같은 거잖아요. 같은 거면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같은 거. 여기 같은 거 as는 같잖아요. 요 글이. 그러면은 언어학의 입장에서 본다면 유전학 입장에서 보는 거와 같이 유전학처럼 언어학은 유전처럼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현재가 과거에 대한 자치를 주니까 현재는 과거다. 현재는 과거의 거울. 요런 모양새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보십시다. 언어학은 유전학과 같네요. 닮았네요. 어떤 입장에서 그렇습니까? 방식이에요. 트레이스 배갈 수 있어요. 얼리 과거잖아요. 과거. 그렇죠? 과거를 통해서 오늘날 현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A의 현재가 들어갈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요약 문제. 벗 가보겠습니다. 이제 벗을 향해서, 즉 B를 찾으려고 우리가 이제 벗을 읽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 조상이 누구냐? 너 할아버지 할머니가 누구냐? 할 때 earlier community, 조상 공동체의 정의. 그러면 조상이 누구냐? 조상님이 누구냐라고 정의할 거니까 조상이 누구냐예요. 그 조상은 different, 다르대요. 각각의 경우가 다르대요. 이 경우가 뭡니까? 바로 언어학과 유전학이겠죠. 언어학의 할아버지 할머니랑 유전학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다르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언어학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갈 거고, 그 다음에 유전학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언어학의 할아버지 할머니 찾을 거예요. 여기는 보세요. 유전학의 할아버지 할머니 나오겠죠. 그쵸? 이렇게 상반되게 이제 반대 입장인 것 같습니다. 왜? 디프런트 하니까. 자, 언어학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우리가 가정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사실? that이라는 사실이에요. 각 언어들은 이치는 다수 취급. 쉽죠? 이거는 뭘 가지고 있냐? 부모가 하나예요. 하나에서 파생되어 나온 거죠.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여러분, 귀찮으시더라도 꼭 제가 하라는 대로, 여러분 이 지문 유력 지문입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이 지문 이런 게 나오지 않나? 무조건 나옵니다. 보세요.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자, and라는 툴이 있었습니다.
and라는 풀은 같은 성질을 붙이는 풀이에요. 그래서 같지 않은 거를 붙이기 위해서 나온 애가 누굽니까? 전치사인 거예요. and에서 to가 왔습니다. 기능 같아요. 기능 같기 때문에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됐죠. 같다, 방향성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to에서 또 뭐가 옵니까? 같기 때문에 부사 더가 옵니다. 얘가 그란 뜻이잖아요. 같다는 뜻이죠. 어떤 소녀가 그 소녀, 같은 소녀 이렇게 오겠죠. 그리고 그에서 또 같은 방향으로 누가 옵니까? 대열이 오게 되죠. 그리고 또 발음 같은 to라는 부사가 오고 이런 식으로 막 나오게 됩니다. 원 페런트 부모가 하나네요. 단어가 여러 개로 막 파생이 되는데 막 얼쏘 오고 애지 오고 쏘고 막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올 건데 부모는 누굽니까? and적 성질입니다. 원 페런트예요. 우리 전치사의 시조가 to인데 얘한테서 무수히 많은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원 페런트인 거죠. 언어학은. 근데 유전학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사람은 많아요. 조상님이 많아요. 나를 낳은 사람이 많아요.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증조, 고조 막 많죠. 그쵸? 그게 인간이에요. 언어는 달라요. 그러니까 뿌리의 시작이 여기 그림 보세요. 언어는 하나에서 막 나오는 거죠. 우리 옛날에 인간은 하나의 언어를 썼잖아요. 썼다가 이제 인간이 이제 뭐 바벨탑을 뭐 지으면서 그 역사 시절에 바벨탑이라는 그 탑을 건축하면서 그때 시절로 막 언어가 엄청 많이 파생됐죠. 하나의 언어에서 막 무수히 많은 언어로 파생됩니다. 근데 인류는 어떻습니까? 인류는 우리 뭐 이집트의 나일강, 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인더스 지역이죠. 우리가 중국의 황허강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무리들이 만나가지고 뭐 이제 알고 보면 다 같은 가족이었다. 뭐 이들이 만나서 결국에는 이렇게 뭐 인류가 내가 태어났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뿌리가 하나에서 갈라질 거냐, 여러 가지 뿌리에서 하나로 만날 거냐인 거네요. 그래서 많은 선조들이 있다. 언제 그렇습니까? as는 는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그래서 아까 우리 지문에 이 원 대신 man 대신에 원을 쓰라고 그런 쪽으로 더 지향하라고 그런 지문이 있었죠. 사람이 초창기 얼리 시절 더 일찍 옛날 시절 옛날 세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갈수록 우리는 알고 보면 얘도 우리의 손자였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반면에 while 언어는 어때요? 언어는 그렇지 않답니다. 싱귤러 부모가 싱귤러예요. 싱귤러 부모가 단일 혼자 있는 거죠. 혼자인 선조네요. 각 단계마다. 네. 그래서 대열의 부모를 우리가 투의 부모를 대열이야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투의 부모는 투의 얘인 거예요. 전체 투 이런 식으로 아셨죠? 자, 그래서 트리 모델이 나옵니다. 나무 모델. 언어의 나무 모형이 있네요. 언어의 나무 모형. 그 나무 모형을 보면 걔가 우리한테 프레젠트 제시해 줍니다. 알려줍니다. 뭐를? 이 지금 조상에서 나온 그 언어의 범위를 말해줍니다. 언어의 범위. 그리고 그 나무 모형을 보면 걔가 우리한테 또 뭔가를 알려주네요. 관계를. 누구의 관계입니까? 하니까 다른 언어들. 예를 들면 같은 조상에서 왔습니다. 같은 조상에서 태어났네요. 태어난 다른 언어들과의 관계 형성을 우리한테 제시해 줍니다. 그게 바로 얘겠죠. 그게 바로 누구냐 하니까 제가 그림 잠깐 그릴게요. 그림으로 그린다면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end예요. 나무의 뿌리가 end. 그리고 end 친구 누굽니까? 투가 있겠죠. 투가. 근데 이제 몸통을 형성하겠죠. 몸통을 뭐 end 친구 뭐 대할까요? 대 이렇게 놓고 몸통을 이렇게 투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투에서 나무 가지를 만들겠죠. 나무 가지. 첫 번째 가지는 누굽니까? 더 할게요. 두 번째 가지는 대열 뭐 이렇게 대열. 또 세 번째 가지는 투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네 번째 가지는 투부정사의 부사용법 이런 식으로. 이제 파생되겠죠? 근데 보세요. 대열이랑 이투랑 투정사는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형제일까요? 근데 갖다 보면
뿌리랑 같은 거죠.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게 언어의 나무 모형이라고 지금 쓴 글입니다. 그리고 because 내용 정리할게요. 마지막으로. 자, 전치사죠. because of 뭐뭐 때문에. 결국에는 언어는 싱글 조상. 부모가 하나예요. 부모가 하나. 싱글 조상. 그런 특성. 즉 우리가 언어 나무 모형을 보면 아, 부모가 하나구나. 부모가 엔드에서 왔구나. 하나구나.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우리 언어라는 거는 뭐를 줍니까? 더 more evidence. 더 많은 증거를 준대요. 더 많은 증거, 플러스 증거. 어디서? 바로 초창기 인류 이동에서. 초창기 인류가 이동했습니다. 인류가 여기 아프리카, 이집트. 제가 뭐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아프리카가 있지 않습니까? 나일강 기준으로 발달했잖아요. 발달해서 인류가 이렇게 막 북쪽으로 올라간 민족이 있고 남쪽으로 내려간 민족도 있잖아요. 북쪽으로 올라가서 뭐 이렇게 어디 건너가지고 막 미국, 캐나다 갔고 남쪽 가가지고 막 이제 여기 동남아시아 막 갔다가 호주로 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역사 시간에 한번 배우십시다. 역사 시간에, 지식 시간에. 언어가 더 많은 증거를 준다. 우리 인류의 이동에 대해서 이동의 경로, 패스, 길. 뭐보다 그러냐? 비교급으로 유전자가 그런 것보다 더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유는 그래서 뭐 때문이냐 했더니 그것이 언어가 중요해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언어가 allows 허락을 해주는데 뭘 허락을 해주냐 하니까 fear 없네요. 없어요. 적은 가능성. 왜? 부모가 하나니까. 여러분 이거 어려워요. 자 보십시다. 이렇잖아요. 나는 제가 얼굴이 피부가 하얘요. 그러면 알고 보면 옛날에 유럽에 뭐 러시아 쪽에 그쵸? 예를 들어 러시아 쪽에 우리 막 멀리 아주 큰 왕할머니가 사셨어요. 러시아 쪽에. 할머니가 약간 좀 내려왔어요. 결혼하려고. 어디로요? 뭐 중국이라든가 뭐 몽골, 이렇게 북한, 이렇게 중국 위쪽으로 이렇게 북한 쪽으로 이렇게 왕할머니가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왕할머니는 예를 들면 러시아 사람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다가 이제 저기 중국에 있는 우리 할아버지를 만난 거죠. 왕할아버지. 결혼했습니다. 자식을 낳아요. 낳아가지고 또 내려왔어요. 이렇게 북한 쪽으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이제 뭐 내가 태어난 거죠. 이런 식으로 알고 보면 나의 왕할머니는 나는 다른 말로 하면 러시아인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 퍼슨, 아까 우리 인류 했죠. 인류는 퍼슨은 가지고 있다. 모월 조상. 그러니까 뿌리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언어는 싱글 하나만 싱글 조상 어디였어? 조상이 하나만 싱글 선조. 그러니까 너의 엄마 아빠 누구야? 뿌리를 찾기란 가능성이 훨씬 적은 거죠. 헷갈릴 리가 없잖아요. 그쵸? 왜냐면 사람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뿌리 찾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언어는 여기서 온 거예요. 여기서 온 거니까 무조건이죠. 무조건. 그나저나는 거기서 무조건 왔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셨죠? 답은 뭡니까? 여기 현재 들어가야 되고 답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현재.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역사 언어학은 유전론과 닮았다. 어떤 면에서? 방식에서. 역사 언어학은 트레이스백. 자, 과거, 과거 무대로 거슬러 막 가서 현재를 알아볼 수 있답니다. 현재를 파악하고 난 누군가라고. 대신에 반면에 언어학과 유전학 다른 점이 있습니다. 디펄즈, 인데 뭐한 점에서 어떤 점에서 그러냐 하니까 후손들이 태어나는데 각 단계마다 엄마 아빠가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가 하나예요. 엄마 아빠가 하나. 그렇죠? 하나의 개체, 엔티티. 하나의 개체를 가지고 있는 게 언어인 거죠. 답은 뭐예요? 이거 쉽네요. 답은 2번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지문 정말 중요해서 여러분 빨간색으로 오늘도 보시고 내일도 보시고 적어도 3번은 보셔야 됩니다. 나옵니다. 이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언어에 관련된 우리 짜투리 지문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번에 확인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